저도 떨리네요. 오늘 우리 파트너님들 다 같이 하게 됐는데, 진짜 이게 연습도 필요하지만 사실 처음 남 앞에서 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성공의 8단계 중에서 5단계의 사업 설명과 적절한 후속 단계, 6단계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수연 스폰서님께서 4단계까지 1, 2, 3, 4단계까지 해 가지고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해 주셨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거쳐서 제가 8단계까지 5, 6, 7, 8을 거쳐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도 느꼈지만 이 성공의 8단계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내가 하고 있나? 파트너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기 반성의 시간 한 번 더 나를 되돌려 보면서 어 짚어주면서 '나도 한번 잘 해 봐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단계 사업 설명 STP를 들어갈 때 사실 제가 어 처음 지네스를 들었을 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회사를 저는 인제 지금 여기가 세 번째 회사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 회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제품으로 들었는지 회사의 비전으로 들었는지 보상 플랜으로 들었는지 이 처음 접한 거를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유사나를 음 제품으로 만났듯이 뉴스킨도 그렇고 제품으로 만나니까 제품을 그렇게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보상 플랜보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하는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원초적인 기준은 돈이었을 건데 보상 플랜을 제대로 모르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소소하게 소비자로 내가 먹고 쓰는 것 정도는 공짜로 쓰는 정도. '그렇게만 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주네스 사업은 보상 플랜을 듣고 났는데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보상 플랜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전할 때 '제품을 안 팔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첫날 처음에 2월 달에 희영 스폰서님과 우리 수연 스폰서님께서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어 유사나랑 같이 비교를 해 가면서 보상 플랜을 풀어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 두 분이 뿜어내는 그런 열정과 아우라에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인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그날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다른 회사의 경험이 아니라 이 주네스가 처음인 분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대1 미팅이 가능하 1대1 미팅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만나는 거나 누군가 소개해서 만나는 걸 굉장히 어 딱히 좋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오해나 예전에 피라미드식이 아니다라는 건 많이 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더 잘하는 분과 한번 "잘하는 분을 소개시켜 줄게. 같이 만나 보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반이 넘을까요 사실? 저는 반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다 보면은 1대1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더 많을 건데 1대1 미팅을 내가 다 알고 해야 되냐? 다 알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 내가 회사 제품 보상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나서 1대1 미팅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1대1 미팅까지는 사실 5-3-2 법칙이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50은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는데 너한테 전해 주고 싶어.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
한번 같이 알아보자. 라고 해서 그가 내가 전한 정보를 듣게 해줄 만한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30은 스폰서님을 통해서 같이 그가 만난다고 수락을 하면, 그때 만나서 2대1 미팅을 하게끔 하면 미팅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만나자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떡하니 모르는 사람하고 나갔다. 그러면 사실 스폰서님께서 80에 대한 정말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미팅을 했다고 한들 그 미팅의 성공률은 10% 미만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전한 상대방이 1대1 미팅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그냥 그분의 상태 체크를 하면서 들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어. 들어보자. 라고 해서 50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스폰서님의 미팅을 붙이고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거죠. 만났을 때. 내가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됐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너랑은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 아니면 혹시 이게 남편분이나 배우자분께 혹시라도 오픈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야 나는 잘 모르잖아. 당신이 좀 같이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때도 스폰서님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STP 자체가 내가 회사 제품 보상이 웬만큼 숙지가 돼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성공의 확률이 높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강의는 내가 사업 제품 보상을 잘 몰라. 그런데 계속 혼자 있다 보면은 그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어찌 보면 편하게 집안에서 그 전에까지는 사실 19년도까지는 우리가 줌이라는 게 상상도 못했죠. 줌으로 뭘 한다는 게 상상도 못했고 어딜 가야 누구를 데리고 가야 아니면 뭐 정말 멀리까지 가야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는 1대1 대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큰 성공률인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이 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우라 팀이 화요일 날 하고 있고 목요일 날 팀 샤이니가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은 광주에서,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부산에서,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서울 수도권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내 파트너를 위해서, 아니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생길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 정도는 정해서, 아니면 정말 최소 2개 정도는 정해서 내 기준을 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참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2가지를 정해서 그거는 꼭 참여를 해보기로. 그게 안 되면 사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요즘엔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정보를 얻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스폰서님을 믿고 가는 게 좀 큰 게 있죠. 우리 스폰서님은 능력자니까 아우라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인업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주네스에서는 많이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사실 스폰서님과 같이 미팅을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작용을 하는 건 저는 정말 클로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50을 했고 스폰서님이 30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정말 돈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클로징은 정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믿고 그 사람이 사인업을 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달하는 나는 그냥 신뢰가 없는데 같이 온 사람이 괜찮네? 그렇게 믿고 사인업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하는지를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아무리 스폰서님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나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그분은 내 스폰서의 상태를 모르니, 상황을 모르니 내가 완벽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 믿고 해보자. 지금이 딱이야. 정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주는 모습으로, 확언으로, 확신으로 클로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을 때 더 큰 끌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또 쉽게 집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뜨뜨미지근해. 그렇다고 한들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누그러져 가지고 약간 주춤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알아봐." 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집에 가서 알아볼까요? 그가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집 언니? 뒷집 언니? 남편? 위아랫집? 아무 경험 없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네스를 알까요? 지금 주네스를 아는 분들은 사실 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블루 오션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난 두 회사는 이미 성장해 있는 회사였고 이미 세미나를 갔을 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달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성장한 회사에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그나마 뭐 거기서 난 사람이 있겠죠. 우리 수연 스폰서님처럼 난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블루 오션의 주네스를 잘은 모르지만 내가 너랑은 함께 하고 싶다. 너랑은 이게 어 회사가 유명하지 않지만 너와 함께 하면 나는 잘할 자신이 있다. 하고 싶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그도 '어머 제가 좀 다르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집에 가서 밤새 고민할 거예요, 사인업 안 해도. 그 당시에 안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비춰주는 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과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클로징은 그 당일 그날 모든 사업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자신감과 확신을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날의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느끼는 진실함, 내가 정말 너한테 이거를 속여서 한번 해 보자는 거 아니야. 불법다단 게 아니야. 이런 느낌 말고 정말 제대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가 누구더라도 만약에 경력자면 더 좋겠지만 네트워크 경력자면 더 좋겠지만 혹시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 얘가 뭘 다른 걸 하긴 하나 보다. 얘가 하는 게 뭔가 남다른가 보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컴퓨터로 뭐 블로그든 뭐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 사인업 하는 건 사실 그의 결정이에요. 나는 정보를 주는 게 전부인 거고 사인업을 하는 건 그의 결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날 사인업 하든 일주일 있다 하든 한 달 있다 오든 열흘 뭐 1년 있다 오든 그거는 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사인업하지 않는 그 순간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의 거절이 완벽한 거절이 아니라 주네스를 잘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 단계 후속 조치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가 "오케이. 한번 해 볼게." 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또 열심히 할까요 혼자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을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그가 오케이 사인업을 했어도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절대 알아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손을 내밀었지만 오케이 해 놓고도 집에 가서 안 하고 혼자서 인제 생각만 하다가 알아봤는데 뭐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별로야. 이러면 혼자 그냥 또 전화도 안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 보다가 어느 순간 돼서 '아 얘네들이 처음 했던 말과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손잡고 하자고 할 때 사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사인온만 한다고 해서 그가 알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후속 조치다. 이게 소비자든 사업자든 정말 똑같더라고요. 소비자여도 사실 "나 이거 한번 먹어 볼게."라고 했는데 정말 유산균 한 팩 먹고 별 반응 없어서 더 이상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장염에 걸린 거예요. 근데 계속 유산균이랑 제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찾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당장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유산균 먹니? 한번 지금 장염에 걸렸으니까 유산균 아침 저녁 한번 먹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비자분은 사실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로 전달을 하든 그가 소비자였든 사업자였든 이게 계속 관계에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사업 결정을 하기까지의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줘야 된다. 지금 소비자는 사실 뭐 주기적으로 뭐 열흘에 한 번 아니면 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문자 한 번 하면서 "잘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를 잊지 않도록 꾸준한 그냥 관심만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사실 사업자로 "내가 이걸 제대로 한번 해 볼게. 너를 믿고 같이 한번 해 볼게."라고 손을 잡았다면 그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근거리면 좋겠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사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원하는 지역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같이 손잡고 파트너들이 되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멀리 있다. 그러면 안 돼도 일 주일에 한 번은 꼭 대면 미팅을 하시라고 우리 구육장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 처음에는 사실 어 거리가 있으니까 '줌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만나지 않아도 그래도 통화 아니고 톡 아니고 줌이니까 '줌으로라도 그래도 다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줌으로 하는 것과 통화로 하는 것과 톡으로 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나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만나라고 하셔 가지고 정말 그냥 만나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근황 체크하고 "요즘에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니? 뭐 차 한잔 누구랑 하니? 뭐 아이 친구들 엄마는 뭐 어떠니? 연락을 하는지 어쩌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 사람하고 관계십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생각이 난대요. "아 누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와 함께 손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관계십을 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이 아까 SP 할 때 1대1 미팅이든 2대1 미팅을 할 때 회사 제품 보상이 제대로 인지가 됐으면 그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도 계속 써 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써 보라. 매일 째려 보라. 매일 쳐다보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사실 매일 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써 놓고 보라고 하면 그때 한번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렸다가 또 만날 사람 없으면 한번 쳐다보고. 그런데 매일매일 명단을 쳐다보고 같이 소통하고 그 사람하고 연락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 파트너하고도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우면 좋겠지만 멀더라도 그 파트너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대면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폰서링과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은 왜 있을까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 있는 거죠. 나한테 정보를 주셨지만 사실 나는 내 위로 못 보잖아요.
나는 내 밑으로만 레그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밑으로 있는 내 밑에 나의 레그 안에 있는 그분들과는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위에는 내가 누가 움직이고 누가 스폰서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락해야 돼요. 내가 소통의 창을 마련해야 되지 스폰서님이 이렇게 제비가 새끼한테 밥 주듯 알아서 입 벌리고 아니면 입도 사실 보면은 더 크게 벌리고 있고 오래 벌리고 있는 새끼한테 주긴 하더라고요. 정말 애골복골 정말 간절한 새끼한테 더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은 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소통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스폰서님은 바쁠 거야. 일이 많아. 나는 뭐 사실 명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에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월드비전만 하더라도 스폰서님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위에부터 스폰서지만 우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우리 이수연 스폰서님과 박윤 스폰서님, 이용호 사장님까지 정말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정말 전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분?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바로 직대 스폰서가 시간이 없고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새끼다. 같이 가입했. 우리 사실 다 같이 가입한 거 아시죠? 우리 다 새끼예요, 사실. 최대가 지금 1월 달이 시작이니까 다 6개월 남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새끼를 키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더 경험 있으신 스폰서님들한테 내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들, 부딪히는 것들 자꾸 상담하시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는 소리 계속하면은 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톡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우리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화, 수, 목, 금 예전엔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월요일마다 지금 서울 가고 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박영미 사장님 그 샤이니 팀에서 했던 그 8개월의 시간이 너무 부럽고 사실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럽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충분히 이용호 사장님께서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그래도 서울에 온다고 하니 투자를 해 주고 계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월요일마다 서울에 상경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도 꼭 그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 결정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너무 필요하다는 거 제가 해 보니까 알겠고요. 저도 사업을 결정했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사실은 유산화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정말 저는 손바닥 뒤집듯 정말 여기가 유산화였으면 여기가 주네스를 하듯 뒤집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제품하고 보상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네트워크는 그렇대요. 첫사랑, 첫 네트워크를 절대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를 못한대요. 그게 미움이든 사랑이든 애증이든 막 이게 계속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를 쪼끔이라도 있다고 하면 전사에 대한 첫정이 있다고 하시면 정말 아무 미련 없이 그냥 툭 버려 버리시고 여기에서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해 주시는 이용호 우리 부국장님부터 쭉 우리 박윤 스폰서님, 이수연 스폰서님, 그리고 팀 샤이니의 우리 박영미 사장님 여러 사장님들이 남겨 놓으신 지금 기록해 주시는 동영상들을 통해서 사장님들 개개인적으로 사업 제품 보상은 철저하게 깨알같이 낱낱이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3월 달에 적은 노트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깨알같이 낱낱이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얘기 같아요. 했던 얘기셨겠지만 해 주셨겠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감탄하고 '아 정말 저렇게 하면 정말 성장하겠다.' 그리고 내 성장보다 내가 성장하면서 내 파트너도 성장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위에서 스폰서님들이 우리 팀 아우라든 팀 샤인이든 성장하는 게 '너무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결정을 하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꿈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거절이나 어떤 상황에 역경에 부딪힐 때 집에 들어가거나 잠깐 그 구덩이에 땅을 파서 잠깐 들어가 있을 때 같이 만나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너의 꿈이 무엇인지, 왜 네트워크를 시작했는지 시작해서 Y 네트워크, Y 주네스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본인이 찾아가게끔 스폰서님은 안내자 역할, 그냥 멘토 역할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처음부터 Y 네트워크가 없고 Y 주네스가 없으면 이거를 지속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Y 네트워크는 정확하게 있어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는데 Y 주네스는 왜 네트워크는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주네스인지 그걸 계속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는 알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고요. 제품은 기본 이상을 해요. 그리고 보상 플랜은 내가 경험했던 모든 회사들이 다 장점만 쏙쏙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복이다. 정말 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파트너님들 만난 거, 이 스폰서님들 만난 거, 제 모든 이 형제자매님들 만난 거를 다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을 제가 꽁꽁 싸매서 제 걸로 온전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저도 성장하고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파트너님들, 스폰서님들, 형제라인 사장님들까지 다 성장하는 시간이 반드시 될 거라고 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발표하는 시간이 쪼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떨려요. 떨리는데 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5 단계, 6 단계 후속 조치까지 준비한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요. 듣는 공부가 아니라 경험 공부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절대 들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깨지더라도 나가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 깨지는 게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에서만 계속 듣는 공부만 보는 공부만 하고 계시다면 그냥 나가세요. 깨고 나가시고 깨지면 스폰서님 한테 가서 잠깐 쪼끔 울고 쪼끔 투정 부리고 그런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경험이 99.9%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99.9% 내가 성장하는 길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박수. 감사합니다.